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는 대방고시학원에서 식품위생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까지.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반갑고 기쁘고 들뜹니다, 사실은. 들뜬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즐겁습니다. 지금 다 일반 화학은 이미 공부를 시작하셨죠? 네. 식품위생은 지금도 아주 빨리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하시던 분들은 지금 아직은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치고 나가는 겁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아주 지루한 수업, 위생법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작년 영상도 보고 오리엔테이션에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적어보는데 세월이 갈수록 자꾸만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잔소리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작년에도 오리엔테이션을 무려 30분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2배속으로 듣는데도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짧게 하려고 생각하고 왔지만 항상 마음에 말이 많아요, 말이. 자, 오늘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이제 우선은 이제 경기도 경력경쟁, 그죠? 헬게이트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아주 힘든 시험에 그래서 오신 분들 아니면 이제 지방직 시험, 그다음에 교육청 시험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위생학 공부를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생학 과목은 그냥 완전히 그냥 암기 과목입니다. 네,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요. 어떤 공식을 막 이해해서 화학 선생님처럼 욕할 필요가 없어요. 네, 화학 선생님처럼 공감하시는 분은 지금 어떤 분인지 바로 이렇게 머릿속에 뻥 이렇게 떴다가 그렇게 욕할 필요 없이 본인 혼자 이제 어떻게 작전을 짜냐가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좀 더 위생하기 지루하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메이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철저하게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많은 책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많은 교재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트 정리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꼼꼼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아무 생각이 없다가 한 2월쯤 되면 갑자기 서브노트가 만들고 싶어요. 쟤도 들고 다니네, 쟤도 들고 다니네. 그때 만드시면 너무 마음이 막 그래서 Q&A 지금 서브노트를 만들어도 될까?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 때 서브노트가 메인이 되면 안 되고요. 위생학은요 실제로 보기들이 책에 있는 이런 그 대학 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보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기만의 노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책도 정독을 하면서 굉장히 지루해요. 제가 읽어도 한 10분쯤 지나면 바로 졸리는 이런 책이 위생학인데 책도 같이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무한 반복.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보통 이래요. 위생학은 하면 답이 이렇게 탁 이거 이 수준에 오시면 내가 이 지루한 생활이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탁탁 튀어나올 때가 돼요. 그래서 막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근데 화학도 요즘에 이제 그 합격 수기 같은 거 저희 지금 인터뷰 많이 하셨거든요. 작년 합격생들이. 근데 그래서 들어보면 화학도 그렇게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고민할 시간 없이 차차차차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두 과목 다 암기 과목이라는 절망적인 말이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모두 다 본인이 이제 어느 만큼 정말 빡공을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운빨이 작용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그래서 경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대한 응모 그것 때문에 항상 울고 웃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쭉 보니까 내가 우연히 대학교 때 예를 들어 그 교수님께서 나의 은인인 거죠. 그 교수님이 선정한 책에서 출제하신 분이 그 책을 본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경우 있어요. 작년도 정말 이상한 쪽 책에서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다 수소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책이 나한테 원래 있었어. 나는 그래서 책을 살라니까 돈도 없고 해가지고 걔를 봤어. 근데 내가 이게 나온 거야. 그런 것은 이제 올해 내가 관운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올해 관운이 들었고 이제 조상님 덕을 보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생은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한 1, 2년 정도 또는 4, 5년 정도 장기 준비하시는 분하고 다르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무조건 저하고 수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이론 자체가 꼼꼼하게 이제 다 이 설명을 해주는 건데 기본 이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화가 있잖아요. 저희 커리큘럼상 저희는 이제 원래는 기초, 기본 이렇게 있는데 위생은 기초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본을 3달 정도 할 거예요. 기본 이론을 3달 정도 할 거고 그 동안에 쭉 책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조금 중요하지 않거나 그런 내용들은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은 문제풀이나 심화 때 근데 사실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하면 이론은 한 5달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루하니까 이렇게 기본 이론 때 하신 다음에 오늘 가셔서 이제 서브노트 준비를 하셔서 예쁘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회독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한 번 들을 때는 지금 이제 저랑 하다가도 뭐 이렇게 놓치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듣고 뭐 영상을 수강하실 수 있는지 아닌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저를 자꾸 만나면 저한테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놓친 부분 다시 생각보다 되게 친절한 선생님이에요. 보시기도 딱 그렇게 느껴지죠?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주 저랑 이야기도 하시고 물어보셔서 하시고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영상을 수강하신다 저기 계시는 분들 반복적으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1배속으로 천천히 내가 하는 말을 다 적고요. 그 다음에 바로 거기서 다 끝나면 다시 반복으로 빠른 배속으로 한 번 들으면 좋고 2번 들으면 더 좋고 그러면 적느라고 잠깐 놓쳤던 부분을 꼭 반복해서 들어서 다음 주가 되기 전까지는 다 오늘 했던 분량에 대해서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시는 거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반복하는 부분까지만 하셔서 자주 적어 놓으시면 되시고요. 이제 한 몇 년 정도 1, 2년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저도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알아 이거. 이렇게 되면서 아주 지겨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한 1, 2년 정도 하셔도 사실 엄청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1시간에서 딱 2시간 나머지는 다 화학을 하세요. 화학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하고 국어하고 근데 위생은 딱 1시간? 2시간 정도는 꼭 하는 거예요. 내 공부 시간에.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약간의 반복 시간을 계속 주시는 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면 왜냐하면 손으로 놔버리면 정말 위생이 발목을 잡아요. 위생이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2 과목 다 되게 쉽게 들어와서 되게 울고 나가는 과목이에요. 식품과학도 그렇거든요. 나 전공자인데 하고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는 과목이고 위생도 위생 보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이 시험을 해볼까 하고 시험을 보러 가면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리고 90점 맞아. 나 공무원인데 천직인데 라고 하고 왔다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나오는 부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위생이 되게 넌센스 같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감을 잃지 않는 동안 그래서 이렇게 쭉 이 시기 동안 그래서 12월부터는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지금 동안에는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되게 싫어하시는 과목일 수 있지만 조금 사랑하면서 하시고 1, 2년 이때 공부하시고 어느 정도 이론 싹 쌓아놓으신 분들은 책을 보세요. 책.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중에는 너무 공부하는데 그럴 때 대형 서점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잘 안 보는 책 중에 뭐 지구문화사라든가 수학사에도 위생 교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교재들은 가셔서 그냥 거기 책상에서 어차피 그날 공부도 안 되고 하니까 딱히 만날 남자친구도 없고 그러면은 딱 앉아가지고 그 책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나면 이런 내용도 있네 이런 내용 있으면 몰래 사진을 한 장 찍으시던지 하시고 구입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정도 교재를 늘리시잖아요. 그럼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부작용은 여기서 이렇게 말했는데 저기서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식중독 같은 거예요. 이온도에서 죽는다 그랬는데 얘는 이온도에서 안 죽는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우선 필기를 하시고 해결이 안 될 땐 저한테 가져오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위생학 시험 패턴은
작년까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18문제가 쉬운 문제예요.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기존에 한 몇 년 앞으로는 항상 18개 정도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패턴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두 문제는 무조건 떨어뜨리려고 작정한 문제,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위생이. 근데 작년에 이제 대이변이 일어나서 굉장히 긴 지문이 나왔어요. 긴 지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혀 나오지 않은 파트에서 다량의 문제가 쏟아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핵심 뭐였냐면 답은 쉬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답을 쉽게 찾았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 갈라질 수가 있는데, 패턴이 되게 낯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긴 지문이 나오고, 안 나왔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설비, 위생 시설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위생검사 파트라든가, 햇선 막 이런 데서 5문제, 4~5문제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경기도의 이야기예요. 경기도의 이야기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패턴이 없이, 이제 그리고 버리는 부분 없이 모든 부분을 꼼꼼히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또 항상 그래요. 뭐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맨날 이런 얘기하고 더 깊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작년에 시험, 올해 시험이죠. 벌써 올해 시험이 나쁘지 않았던 건, 그 변별력을 줄 때 아예 찾지도 못하는 내용에서 나오는 것보다 조금 길이가 기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빨리 해독해 나갈 수 있었고, 조금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해독이 느려지니까 거기서 변별력이 낮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기도 시험 문제는 저희 대방고시학원에 복원을 제가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복원하느라고 있으니까 자료 찾아서 꼭 한번 작년 나왔던, 근데 작년에 나온 문제는 올해 안 나와요. 예, 그걸 꼭 참고해서 막 별표를 칠 필요는 없어요. 올해는 거의 안 나와요. 작년에 나온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근데 참고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단원별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거의 10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위생법규입니다. 자, 위생법규라고 하는데, 법규 내용보다는 예를 들어 정의 내용이라던가 행정과 관련된, 범주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정의나 행정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요. 법규는 사실 공부를 많이 하긴 하는데 많이 빈도수가 높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법규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부터. 자, 식품과 미생물. 자,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파트 자체도 커요. 그래서 파트 자체도 크고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문제도 많이 나와서 한 3~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앞에 부분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이제 미생물과 친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품이 이제 상하고 막 이러는 내용들을 조금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소독해가지고 얘들을 어떻게 죽일 건가, 이걸 하면은 결핵균이 죽냐 안 죽냐,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식중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식중독 파트가 한 9에서 10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결국에 위생이기 때문에 식중독이 많이 나오는데, 식중독은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균성, 그 다음에 자연독, 화학성,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고요. 세균성 식중독 뒤쪽에 우리가 바이러스 파트가 숨어 있고요. 자연독 뒤에 곰팡이독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화학적은 그냥 혼자도 엄청난 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9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비중은 어떤 애는 화학적 식중독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 있고요. 자연독보다 뭐 세균성이 나올 때 있는데, 자연독 식중독은 어렵지 않게 거의 쉽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스피드 퀴즈를 하게 되거든요. 자연독 식중독 가지고 항상 스피드 퀴즈 요즘에 권장하고 있어요. 예. 엄마 아빠도 마음이 좋아. 내 딸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뿌듯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독 어렵지 않게 가져가는 문제들이고, 화학적 식중독에서 항상 발목을 잡는 것들이 이제 중금속 파트라던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뉴스를 틀었는데 뭐 아보카도에서 카드뮴이 나왔다 그렇게 갑자기 카드뮴.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사적인 거, 근데 한동안은 안 나왔어요. 예전에는 뭐 멜라민 파동 났어요. 멜라민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또 이러다가 또 시사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뉴스도 가끔 들으시면 오늘도 뭐 아보카도 그걸 어떻게 환수하겠어. 혼자 오늘 생각해 오늘 회수 조치 이런 거 막 배우니까 또 뭐 어떻게 회수하겠어 막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식들도 가끔씩 뉴스를 보시는 거 좋고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면 식약처라던가 그다음에 자연 안전나라, 식품 안전나라 이런 것들하고 친숙해지셔야 돼. 이제 위생직을 준비하시게 되면. 자, 그 다음에는 감염병 팩트입니다. 감염병은 이제 사실은 심하게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이거를 너무 자세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를 다 마스터했다면 감염병을 자세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올해부터 되게 우울한 소식은 법정 감염병이 바뀌어요. 20년도부터. 내가 작년부터 예고를 해줬거든요. 20년도부터 1군 법정 감염병이 1급, 2급, 3급, 4급으로 바뀌면서 완전 이상하게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가 1군이 지금 6개거든요. 6개 외웠잖아요. 나도 진짜 힘들게 외웠어. 한 3년 걸린 것 같은데 1급으로 바뀌어서 책에 1군 지금 거하고 바뀌는 거 다 같이 실어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신구 대조 좋아해요, 제가. 왜냐하면 새 것만 보면 앞에는 어쨌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앞에 거랑 지금 거랑 같이 넣고 보면 훨씬 그 부분에 암기하기도 쉬워요. 새로운 부분에서. 그래서 제 책에도 지금 같이 실어놨고 여기 학원에 있는 모든 보건직, 가도직 다 전부 다 감염병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법정 감염병이 바뀌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출시제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년이 시행되는 해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합격하는 걸로 결론을 지읍시다. 자, 기생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생동물이 세트로. 근데 예전에는 안 나올 때도 많았는데 여기서 한두 문제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죠. 올해도 나왔고. 자, 그 다음에 해썹. 사실 해썹은 늘 제가 여기서 한 문제라고 했는데 이번에 해썹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너무 우리가 부안해동하지 말고 해썹은 원래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는 파트인데 올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검사. 자, 위생검사도 역시 한 문제 안 나오거나 한 문제 나오거나 위생검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독성. 있잖아요. 급성독성, 그 다음에 뭐 특수독성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 첨가물입니다. 자, 첨가물 파트는 이제 꼭 나와요. 하나에서 2개 정도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첨가물 부분도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파트별로 나오고 시험 공부를 이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내년 4월 또는 내년 6월을 공략하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해볼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슬픈 소식일 수 있지만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전부 다 단기 합격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길어야 1년? 그러니까 근데 2년 하셨다고 해도 이렇게 꾸준히 2년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쉬었다가 하는 2년이 다 그래서 그 기간이 총 기간 2년이지 6개월 만에 합격하시고 내가 정말 대단하시다고 6개월 만에 합격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수라고 해가지고 장기생들이 아무래도 알고 있는 폭이 훨씬 넓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한 2년, 3년 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합격을 많이 했었고 이제 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아유 지금 갖고는 안 돼요. 근데 이 확률이 마구 깨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고 하시던 분들도 놓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잘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 교재는 작년에 나왔던 교재 작년에 제가 제 교재로는 첫 번째로 나왔었는데 이제 올해도 이 교재를 이제 다 개정된 부분들 법이 바뀐 부분들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쓰다 보면 찝찝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수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 봤던 내용들 중에 반영할 것들 반영해가지고요. 작년보다 더 예쁘게 나온다고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교재 혹시 가지고 계시면 올해 교재랑 이 바뀌었던 부분들 법규 같은 것들 같이 체크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궁금하다 뭐든 선생님한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필요한 자료들은 여러분들한테 주거나 괜찮다 하면은 웹상에 항상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역시 또 말이 길었어요. 말이 길었고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생학은 이제 위생 법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되게 학문이 길고 내용도 방대하고 문제를 풀면 풀수록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작하신 분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항상 OT 때 첫 시간에 말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쪽집게 강사가 아니어서 항상 미안하다는 거. 내가 좀 찍어줘서 올해는 이게 나와! 막 이런 거 하고 막 별표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분필을 던지면서 하고 싶은데 불가능해서 너무 미안한데 친구 같은 선생님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을 수도 있잖아요. 6월 시험 보시는 분들 4월까지 굉장히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 돼요. 길고 힘들고 그럴 때 좀 편안하게 언제든 어떤 내용이든 가끔 이제는 선생님 남자친구가 뭐 이랬어. 그래? 연애 상담도 가끔 해주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또 힘들면 뭐 밥도 같이 먹어도 되고 보시는 분들도 저를 찾아오셔도 됩니다. 꼭 오시면 밥도 같이 먹어도 친구 학생들은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조금 런닝메이트 같은 선생님을 해주겠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잘 찾거나 뭔가를 안 됐을 때 항상 해결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해주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실강 오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되게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드셔도 되고요. 예, 왜냐하면 되게 눈치를 절대 그러지 않아요. 9시 반에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6.25 때 전쟁은 전쟁이 아니 난리가 아니에요. 왜 다시 밤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그 세 남자를 함께 난리를 치고 오거든요. 딱 여기서 우아한 척하고 좀 난리를 치고 오기 때문에 여기 9시 반에 오시기 힘드시니까 식사를 안 하셨으면 와서 뭘 먹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막 여기서 라면을 먹는다거나 중간에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요 정도만 아니고 뭘 먹어도 괜찮고 나갔다 와도 괜찮고 너무 졸리면 좀 자고 일어나도 괜찮고 저희 카메라분 옆에 좀 서 있다가 들어와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자료 한번 봅시다. 자, 위생학에서 이제 첫 번째 파트는 법규인데요. 자, 법규 보시면은 목적이 나왔잖아요. 자, 올해 4월에 목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야기할 때 목적이 나올 거다 했는데 목적이 되게 옛날에 나오고 올해 나왔어요. 내년에는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듯이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목적에는 4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보시면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 그다음에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 마지막 굉장히 대국민 메시지 같은 국민 보건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기가 나왔을 때 이걸 자꾸 읽어두시면 그냥 쭉 읽으면서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금방 가려집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목적에 대한 거 봐두시기. 자, 정의를 보시면 위생의 정의예요. 우리나라 위생법에 나온 정의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맨날 WHO 정의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제가 생각해서 난리를 친다는 표현이 맞아요. 올해도 난리를 치고 예전에도 난리를 쳤었어요. 예전에는 가로놓기가 나왔고 올해는 내용 중에 한 개를 빼고 나와가지고 애들끼리 내가 생각했을 때 얼굴 없는 전쟁이 엄청 났어요. 인터넷상에서. 자, 이 WHO 정의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건 자주 시험에 나오고 16년도에 한 번 나오고 올해 또 나왔어요. 19년도에 또 나왔는데요. 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그죠? 자, 생육에 대한 내용이 영어잖아요. 그래서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요. 생육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올해 시험에 사육이라고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사육은 동물이다, 막 이렇게. 사육, 그다음에 재배. 이런 3가지의 표현. 실제로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육 부분을 재배라는 표현으로 훨씬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재배라고 해도 맞고요. 생육, 사육. 생산, 제조로, 그러니까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 이게 섭취 부분이 가로놓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섭취. 섭취되기까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품의 안전성, 그죠? 이게 세이프티예요. 영어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건전성, 그 다음에 악화 방지 또는 악화 방지라 하기도 하고요. 완전 무결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이 악화 방지가 삭제가 돼서 나왔는데요. 실제 그런 교재가 있었어요. 예. 그 책을 보신 교수님께서 그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이의 제기를 해봐야 이 책에 있잖아.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교재를 많이 참고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바쁘셔서 식약처 사이트를 자주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분이 참고한 책에 실제로 사육이라는 표현과 이 세 번째 내용. 왜냐하면요, 이 건전성과 악화 방지가 건전성은 홀썸니스를 쓰고 영어로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대방고시학원의 영어 선생님한테까지 물어봤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 거냐고, 왜 이런 걸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할 내용도 많아 죽겠구만. 뒤에 있는 내용은 사운드니스를 써요. 영어 발음도 별로 좋지도 않구만. 영어 수업이야 갑자기. 자, 홀썸니스하고 사운드니스가 사실 둘 다 건전성이라는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홀썸니스는 이런 거래요. 뭐 이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어디 뭐 혈관이 뚫리고 막 이런 건강에 좋다라는 뜻이고, 사운드니스도 뭐냐면 불량식품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되게 세이프티는 확실히 달라요.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세이프티는 확실히 다른데 이 둘은 비슷한 내용이어서 그걸 해석한 그 저자분께서는 하나 빼버렸어요. 그래, 우리 힘들겠지. 우리는 우선 다 외우셔야 돼요. 그죠? 안전성, 건전성, 악화 방지 또는 안전 무결성. 그래서 지난번 16년도 시험에는 이 건전성의 가로가 나왔어요. 가로 넣기가. 그래서 그냥 이 정의는 그냥 외우시는 걸로 합니다. 자, 식품위생의 범위와 분류 보시면은, 자, 위생을 크게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식중독, 감염병은 이제 식중독은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감염병은 이제 크게 뭐가 있냐면 경구감염하고 인수공통감염 또는 인축공통감염으로 나눠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구감염, 인축공통감염, 기생충 감염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뒤에 그림을 보시면은 식중독과 감염병의 이제 그 벤다이그램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때 경구감염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 인축공통 감염하고 이제 경구감염하고 이렇게 조금 분리를 해놨는데 이 식중독과 경구감염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 파트 들어가면 둘의 비교를 하는 표를 공부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걔가. 근데 감염병인데 우리가 감염병 중에 해취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게 말고 경구감염은 뭐냐면 상한 음식을 먹고 감염병에 걸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거예요. 식중독은 옮기지 않아요. 식중독은 같이 이런 다 같이 김밥 먹었는데 2명만 아플 수도 있고, 그렇잖아. 내가 아파가지고 막 식중독을 설사하고 막 하는데 집에 갔더니 동생도 걸리고 아빠도 걸리고 엄마도 이러지 않잖아요. 식중독은 나 혼자 아프고 나 혼자 고생하다가 나 혼자 살 좀 빠지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렇게 전파가 안 되지만 감염병은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파가 되기 전에 내가 식품을 통해서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경구감염이에요. 인축공통은 뭐냐면 중간에 동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처음이니까 쉽게. 그래서 이 식중독 파트에서 식중독 부분과 감염병 중에서도 이 식품을 통해서 또는 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가운데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식품의 위해 요인이 나와 있잖아요. 이 식품의 위해 요인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친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나왔던 친구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인성 요인이 아닌 거. 내인성이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식품의 위해 요인, 그러니까 식품이 이제 위해한 장애 요인 또는 위해 요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책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장애를 준다거나 위해를 끼치는 요인들이 내인성이냐, 외인성이냐, 유기성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분류를 좀 해놨어요. 자, 내인성은 말 그대로 식품, 이 병인 물질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식품 내에. 그래서 자, 그러면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자연독. 그죠? 자연독은 이 식물의 속에 있는 거 우리가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식품 고유의 성분이었던 자연독. 그래서 자연독은 크게 식물성 자연독과 동물성 자연독으로 나눌 수 있고요. 식물성 자연독 대표적으로 3개만 적어놨지만 수십 가지 정도 있어요. 그리고 동물성 자연독은 소돼지 이런 친구들 없어요. 동물성은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바다에 사는 친구들 있잖아요. 물에 사는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조개 이런 애들이 동물성 자연독의 대표적인 친구들.
그다음에 생리작용 성분이라서 뭐 항비타민성 물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식이성 알레르겐이라든가 이런 물질들도 식품 내에 들어있는데 그것도 내인성 인자로 들어가고요. 외인성 인자는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건데 생물적이냐 인위성이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뭐 생물성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살아있는 애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 그래서 뭐 경구감염병이라던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들 밖에서 들어오는 친구. 또 곰팡이도 이것도 외인성이 들어갑니다. 기생충. 그리고 이제 인위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첨가물을 배우게 되는데 식품 첨가물은 그 식품 첨가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배우지만 유해한 아이들도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유해한 아이들은 여기 화학적에서 배우고 지정된 애들은 여기 뒤에서 배우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둘이 섞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섞어서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독성 파트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나무를 잘 하다가요. 나중에 요 내용들 파트별로 잘 섞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좀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재단이 쌓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위생검사본에 독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독성 검사 왜 하냐? 식품 첨가물을 어떤 첨가물을 만들었는데 얘가 우리가 먹었을 때 괜찮으냐 독성 검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위생검사에서 우리가 그 대장균 검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일반 세균수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2번 파트에 나오는 지표미생물이 나와. 그럼 지표미생물 문제에 위생검사 보기가 껴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파트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의 의도적 식품 첨가물 보시면은 유해한 것들 있잖아요. 유해한 것들. 그래서 알고도 나쁜데 알고도 넣었다거나 아니면 정해져 있는 기준치보다 많이 넣었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의도적 식품 첨가물을 보시면 뭐 농약이라든가 이런 전부 다 화학적 식중독 파트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나오고요. PCB라든가 그다음에 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전부 다 인위성, 즉 외인성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에 유기성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유기성 파트는 이제 여기 화학적 식중독에서 어떤 애들이 있고 걔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쭉 공부를 하게 되는데 유기성은 뭐냐면 처음부터 넣은 애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넣어준 애가 아닌데 이 따로 A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B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A와 B가 식품 속에서 만나. 내가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C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죠? 사랑의 산물로 C가 나왔는데 C가 우리한테 바람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유기성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뭐 저장하는 동안에 또 발효하는 과정에 조리하는 과정에 이런 과정에서 내가 넣어준 게 아닌데 자기들끼리 반응을 해서 만들어내는 친구들을 유기성 인자라고 해요. 그런 아이들도 이제 뭐 니트로사민부터 해서요. 아크릴아마이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친구들, 뭐 벤조피렌 이런 애들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식품의 위해 요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식품위생의 행정기구 나오죠. 자, 행정기구는 그냥 봐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행정기구에서는 우리가 여기는 이제 식약처예요. 식약처. 그래서 식약처고 이때 이거를 열심히 봤을 때가 박근혜 정부 들어왔을 때 이게 다 바뀌었어요. 식약청에서 식약처가 되면서 막 갑자기 처 본부에는 뭐가 있고 막 지방 식약청이 뭐가 있고 뭐 막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이름이 살짝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많은 국 중에 뭐만 보면 되냐면 식품안전정책국만 보면 돼요. 거기 조직도에서. 그리고 식품안전정책국에 이제 여러 개의 과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볼 때 뭐 해썹을 관리하는 과는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백데이터로 넣어드리는 건데 보시면 첫 번째 이 정책국에 식품안전정책과가 있잖아요. 이 정책과는 뭐냐면 첨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식품, 건강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자 이런 것들의 제도, 개선, 총괄 이런 거 운영에 관한 거 그다음에 우리 공전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그래서 기준 및 규격을 총괄한다거나 또 그다음에 식약처 위생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총괄하는 파트가 이 안전정책과고 그다음 넘기시면 안전관리과 있잖아요. 안전관리과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거해오고 우리가 합격하면 할 일들이에요. 여기에 그죠? 막 쫓아가서 뭐 행정처분하고 그래서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지도 단속 그런 것들에 계획을 수립해 주는 거예요. 그죠?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감시 업무 하는 거, 총괄하는 것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회수해 와가지고 검사해야 되죠. 검사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위생감시원 같은 것들 관리하는 그런 과가 안전관리과고요. 그 다음에 햇섭과 관련된 과는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입니다.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우리가 햇섭 같은 경우도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니까 같이 연결해서 인증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친구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정책과 넘어가도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거의 안 나오니까. 그다음 마지막에는 주류안전정책과. 그죠? 그래서 주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은 주세법을 따라서 해요. 근데 주류의 위생은 식약처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주류 하시는 분들은 양다리, 주세법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술의 도수 있잖아요. 도수가 세면 그 여러분들이 갔을 때 봤을 때 막걸리와 그 다음에 도수 센 거 있잖아요. 요즘 증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데 도수가 뭐 20도 이렇게 되면 훨씬 세금이 많이 들어가. 많이. 도수가 높을수록. 그래서 우리한테 제공되는 술값도 비싸지는 거예요. 세금이 비싸고. 그래서 그걸 주세라고 하거든요. 도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 주세법이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류에 대한 뭐 이런 시설 있잖아요. 만드는 양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식약처에서 관리를 해요. 자, 식품관련법 소관부처 있잖아요. 요즘에 소관부처가 안 나온 지 좀 돼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 교육청 시험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는 또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올해 경기도 교육청 시험은 사실 엄청 쉬웠어요. 네, 거의 너무 쉬웠고 근데 지방직 시험들은 예전에 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 했거든요. 경기도만큼 안 해도 된다 막 이랬는데 뭐 전남직이라던가 이렇게 지방직, 충남직이라던가 쉽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교육청이 제일 쉬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교육청 국어, 영어, 한국사를 좀 해놓으신 분들은 되게 운이 좋았죠. 식품화학도 쉬웠고 위생은 경기도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마 1초에 하나씩 풀었을걸요? 뭐야 이거. 이래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풀었을 수 있을 만큼 쉬웠어요. 진짜. 그래서 쉬웠고 그러니까는 때가 다 오는 것 같아요. 준비를 해두면 때가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지방직 시험들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이 지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5과목이라 사실 힘들잖아요. 한국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경기도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하는 패턴대로 같이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이 소관부처 같은 경우는 각각의 관련법이 있고 소관부처가 있어요. 그래서 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그다음에 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이런 것들 전부 다 식약처 소속이고요. 주세법은 기획재정부예요. 소금산업진흥부, 해양수산부, 바다 쪽은 해양수산부 쪽으로 가면 되고요. 학교급식은 교육부, 그죠? 먹는물관리법은 환경부예요. 그래서 우리 수질기준 이런 것들은 먹는물관리법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잘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수질기준을 찾으려면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소관부처가 먹는물이어서 식약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환경부고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수산물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약처가 다 관리하고 우리 원산지표시법 같은 경우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우리 위생법과 관련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 관련 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생법 법령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를 감안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죠? 법제처를 들어가면 식품위생법 치면 바로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쭉 읽다가 바로 포기할 수 있긴 해요. 저도 익숙해지는데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강사를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만큼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나라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수험생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까지 자주 바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자주 바뀌게 되고요. 법은 법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얘가 큰 틀을 잡는다고 하면 거기보다 조금 자세히 시행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이제 예를 들어 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세트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 교재는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위생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쭉 정리가 되다가 중간에 갑자기 박스가 나와요. 그 말은 위생법이 아니고 이 내용과 위생법에 관련된 시행규칙의 내용을 이렇게 박스 처리해놨어요. 근데 점점 박스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위생법을 박스로 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관련 고시나 그 다음에 뭐 원산지라던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은 박스에 들어있고요. 밖에 이렇게 혼자 나와 있는 애들은 법령의 내용이에요.
잘 보시면 돼요. 처음엔 헷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앞에 시행규칙 몇 조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제처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이제 고시예요. 이런 고시들은 어디에 있냐면 식약처에 있어요. 식약처에 있고 식약처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해서비에 관련된 고시라던가 그럼 고시는요 이거보다 더 하위 법령이고요. 훨씬 더 자세히 적어져요. 뭐 몇 년 안에 해라, 며칠 안에 해라, 막 이런 것들을 자세히 그 다음에 뭐 이런 양식에 이걸 내라, 막 이런 것들 다 자세히 있어서 고시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보고 참고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고시에 대한 것도 쭉 나와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식품 공전이고 공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식품 공전이라고 하는 걸 다시 이야기하면 기준 및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식품과 관련된 기준 및 규격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나왔어요. 한 2,000페이지 정도 돼요. 2,000페이지. 뽑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과 관련된 기준 및 규격 이렇게 세 개의 공전이 종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공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영역이 식품,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 5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만 하시면 돼요. 더 할 건 없어요. 요 5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또 유전자병 GMO 있죠. GMO와 관련돼서는 잘 생각해 보면 우선 얘가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과 관련된 고시가 있고 안전성 심사하는 그 다음에 표시와 관련된 왜냐하면 GMO에 대해서 소비자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표시와 관련된 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필요한 것들은 책에 그래서 실제로 이번 그 교육청 시험에 이 GMO 표시와 관련된 그 적용 특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 어려운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고시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예외 법령. 이 사람들은 표시해야 되는데 얘들은 안 해도 돼라는 것 중에 이제 뭐 즉석 섭취 그거와 관련된 보기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야, 근데 어렵진 않았지만 안 보신 분들은 무조건 틀리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이런 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에 발췌를 해서 넣으면 사실은 제가 주는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하면 항상 풀로 다 드려요. 그리고 올려드리기도 하고 책에 실어진 것들도 있고 짧은 것들은 이렇게. 그래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올해가 작년 올해구나. 시행된 것들이 뭐냐면 이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법에서 표시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광고, 허위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 새로 법률이 지정된 거 책에다 반영해 놨어요. 개정된 내용들.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거. 이런 법률들을 보시면 되고요. 6번에 보시면 이제 뭐 품질 검사라든가 위생 감시 제도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뭐 리콜 제도라든가 이력 추적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수 농산물 관리라든가 자가품질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막 법률로 보지 않고 우리 문제풀이 할 때 가끔씩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뤄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다 개요고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위생법에 대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